포장마차 안, 비 내리는 밤. 술에 취한 철수의 입에서 터진 한마디. 내 마누라요? 100만 원이면 팔죠. 옆자리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주변이 싸늘히 식고 웃음이 멎는다. 철수의 얼굴엔 농담과 두려움이 뒤섞인다. 그리고 다음 날 화자는 정말 사라져 있었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외곽,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낡은 포장마차 안은 습기와 술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형광등 불빛은 어둠을 밀어내기엔 너무나 힘없어 보였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박철수는 소주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58살 한때는 은행원이었던 그였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고객들에게 인사를 받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퇴직자일 뿐이었습니다. 재취업 면접장에서 번번이 떨어지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의 차가운 시선만 마주할 뿐이었습니다. 철수는 소주를 목구멍으로 넘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돈만 좀 있으면 나도 사람 대접 받을 텐데. 그 말은 술김에 나온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은행 창구 앞에 서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대출 승인 도장을 찍으면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죠. 하지만 퇴직 후 철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빚을 갚는 데 다 써버렸고 재취업 면접장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 이화자는 더 이상 철수를 남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활비를 벌어오지 못하는 짐짝처럼 여겼죠. 포장마차 주인 아저씨는 철수의 말을 듣고 웃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럼 아내라도 팔아서 돈 벌어야겠네요. 철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100만 원에라도 팔죠. 누가 산다면요? 그 말을 할 때 철수의 얼굴에는 자조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초라해질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죠. 포장마차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천막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포장마차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의 나이는 60을 넘어 보였고 평범한 겉모습이었지만 어딘가 기이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남자는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철수 앞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현금 100만 원이 있습니다. 오늘부로 당신 아내 제게 양도하십시오. 철수는 황당함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뭘 이런 걸 진지하게 받아요? 장난이에요, 장난. 하지만 남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탁자 위에 그대로 두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은 긴장한 얼굴로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님, 그 사람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조심하세요. 철수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겁고 두툼한 느낌이었죠. 설마 진짜 100만 원이 들어있을까? 그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포장마차를 나서는데 뒤에서 남자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빠르게 걸음을 옮겼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까 그 남자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는 멈춰섰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봉투를 다시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봉투는 꽤 두툼했습니다. 혹시 정말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걸까? 하지만 철수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는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내 이화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들어와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죠. 철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56살의 화자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언제부터인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미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고 남은 건 생활비 걱정뿐이었습니다. 철수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봉투는 현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두통에 시달리며 눈을 떴습니다. 술이 덜 깬 상태였죠. 거실로 나가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화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철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손을 떨며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신이 100만 원에 나를 팔았다기에 그 값을 하러 갑니다. 화자의 필체였습니다. 철수는 메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집안을 뒤졌습니다. 화자의 옷장을 열어보니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도 비어 있었죠. 철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던진 농담, 그 남자의 차갑고 진지한 목소리. 제가 사겠습니다. 철수는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다시 보았습니다.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말로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 지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철수는 그 돈을 바라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어 화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같은 음성만 들렸습니다. 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너진 자존심, 사라진 아내, 그리고 손에 쥐어진 100만 원. 이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철수는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이 100만 원에 나를 팔았다기에. 화자는 정말로 떠났습니다. 그 남자에게로 간 것입니다. 철수는 멍하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화자가 남긴 메모가 쥐어져 있었죠. 당신이 100만 원에 나를 팔았다기에 그 값을 하러 갑니다. 그 문장은 철수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거리며 시간을 새기고 있었죠. 철수는 화자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 보였습니다. 화자는 떠나면서도 방을 깨끗이 정돈해 두었습니다. 마치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말이죠. 철수는 옷장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평소에 화자가 자주 입던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화장품과 액세서리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자는 정말로 계획적으로 떠난 것입니다. 어젯밤 포장마차에서 있었던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화자가 그 남자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 남자가 화자를 미리 접촉했던 걸까? 철수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다시 화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다시 포장마차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그 남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철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어젯밤 내린 비로 거리는 젖어 있었고 무릉덩이마다 하늘이 비쳐 보였습니다. 철수는 빠른 걸음으로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포장마차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천막을 걷고 정리를 하고 있었죠. 철수를 보자 주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이렇게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철수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어젯밤에 저한테 봉투 준 그 남자 아세요? 주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가끔 오는 손님이긴 한데 말을 별로 안 해서요. 이름도 모르고요. 철수는 답답한 마음에 주인에게 더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는 거 없으세요?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사람 명함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뭐였더라? 장건설이었나? 건설회사 사장인 것 같던데요. 철수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장건설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북 쪽에 사무실이 있다고 들었어요. 오래된 저택 같은 데라고 하던데. 철수는 주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북.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철수는 버스를 타고 강북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걷는 사람들, 신호등마다 멈춰서는 차들. 철수는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죠. 버스는 한강을 건너 강북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동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휴대전화로 장건설을 검색했습니다. 몇 개의 결과가 나왔지만 대부분 오래전 기사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북구 어느 골목에 위치한 저택이라고 했습니다. 철수는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골목은 구불구불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큰 대문이 보였습니다. 대문 옆에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장건설. 철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철수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초인종이 달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화자였습니다. 철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자는 가정부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있었죠. 화자는 철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철수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화자야, 미쳤어? 그 사람한테 왜 온 거야? 화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날 팔았잖아. 난 그 거래에 응했어. 철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장난이었어. 술 먹고 한 농담이었다고. 화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난이든 진담이든 당신은 내 값을 100만 원이라고 했어.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돈을 줬어. 이제 난 여기 있는 게 맞아. 그때 대문 안쪽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왔소? 장석훈이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포장마차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석훈은 철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셨군요, 박철수 씨. 예상했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요? 내 아내를 돌려줘요. 석훈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난 그녀를 부인으로 모실 생각이요. 단 계약대로 하죠. 100만 원으로 시작된 관계니까요. 철수는 앞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화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당신 옆에선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제 나도 좀 살고 싶어. 화자의 목소리에는 오랜 울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석훈은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시오. 그녀는 이제 제 사람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철수는 대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 사라진 아내,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 철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철수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화자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 옆에선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제 나도 좀 살고 싶어. 그 말에는 수십 년간 쌓인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화자를 얼마나 무시하며 살았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대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소리쳤습니다. 화자야, 나와.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석훈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마시오. 이웃의 폐가 됩니다. 철수는 문틈으로 손을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내 아내를 돌려주시오. 석훈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그녀는 이제 제 사람입니다. 100만 원의 거래가 성립됐으니까요. 철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건 농담이었다고요. 취중의 한 말이었어요. 석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이든 진담이든 말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당신은 100만 원의 아내를 팔겠다고 했고 나는 그 돈을 줬습니다. 이제 와서 번복할 수는 없는 일이죠. 철수는 주먹으로 문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석훈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철수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터벅터벅 걸었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장석훈. 그 이름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죠. 철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은행원 시절 수많은 고객들을 만났었습니다. 대출 신청자, 예금 고객, 기업 대표들. 그 중에 장석훈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너무 흘렀고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철수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흐렸고 가끔 비가 내릴 듯 말 듯 했습니다. 철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장석훈을 다시 검색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찾아보았죠. 오래된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10여 년 전 기사였습니다. 장건설 대표 장석훈, 자금난으로 사업 중단. 철수는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사에는 장석훈이 은행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10여 년 전, 그때 자신은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대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철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장석훈이라는 이름의 사업가가 찾아왔었습니다. 중소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죠. 대출을 신청했지만 철수는 거절했습니다. 신용평가가 좋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장석훈은 애원했습니다. 지점장님, 이 돈이 없으면 회사가 망합니다. 직원들이 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철수는 단호했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신용이 부족하시니 대출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갑게 말하고 서류를 돌려줬죠. 철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장석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복수였던 걸까? 10여 년을 기다려 복수한 것일까? 철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거절한 대출 때문에 장석훈의 인생이 망가졌고 이제 그가 철수의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것일까? 철수는 카페를 나와 다시 장석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철수는 주저하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장석훈이 직접 나왔습니다. 석훈은 철수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오셨군요. 철수는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당신 나를 기억하고 있었죠? 10여 년 전 은행에서 대출 거절했던 거 기억하죠? 석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잊을 수가 없죠. 당신은 나를 한마디로 잘라냈습니다. 신용이 부족하다고. 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하는 거요? 내 아내를 데려가서? 석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잃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10여 년 전 나에게서 미래를 빼앗았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서 과거를 빼앗은 것뿐입니다. 철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를 빼앗았다는 게 무슨 뜻이오? 석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철수는 문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제대로 설명해요. 대체 무슨 속셈이오? 석훈은 잠시 철수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철수는 망설였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훈은 철수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안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지만 잘 관리된 흔적이 역력했죠. 석훈은 거실로 철수를 안내하고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석훈은 마주 앉으며 말했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습니다. 설명이나 해주시오. 석훈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전 당신이 내 대출을 거절했을 때 나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집도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마저 떠났습니다. 철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석훈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내 아내가 떠난 진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이 있었죠. 바로 당신 아내, 이 여자의 소개로 만난 남자였습니다. 철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석훈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여자와 내 아내는 친구였습니다. 20여 년 전 일이죠. 그때 화자는 나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화자는 상처를 받고 당신과 결혼했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내 아내는 화자의 소개로 다른 남자를 만나 나를 떠났습니다.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석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철수는 석훈의 집을 나와 멍하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석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여 년 전 화자는 나를 좋아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일까? 철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화자와 결혼하기 전 화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철수는 결혼 전 화자에게 과거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괜찮은 집안의 딸이라는 것만 확인하고 결혼했죠. 철수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죠. 20여 년. 그 긴 시간 동안 화자는 마음속에 다른 남자를 품고 살았던 걸까? 철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화자를 제대로 사랑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은행원으로 바쁘게 살던 시절, 화자는 늘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철수가 늦게 들어와도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도 화자는 아무 말 없이 받아주었죠.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철수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후의 사진들이 담긴 상자였죠.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철수와 화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화자의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죠. 철수는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첫 집들이 사진, 명절 가족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화자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의무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철수는 사진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당당한 자세. 하지만 화자를 바라보는 눈빛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에 가까웠습니다. 철수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철수는 주저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장석훈이었습니다. 박철수 씨, 저입니다. 장석훈. 철수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석훈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집으로 오시겠습니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석훈은 대답했습니다. 화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에 대한 이야기죠. 철수는 전화를 끊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석훈을 다시 만나야 할까? 하지만 화자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철수는 결국 다음날 석훈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자와의 추억, 석훈의 말, 그리고 자신의 과거. 모든 것이 뒤엉켜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철수는 석훈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석훈이 직접 나와 철수를 맞이했습니다. 오셨군요. 들어오시죠. 철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석훈은 철수를 소파에 앉게 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준비했습니다. 석훈은 찻잔을 철수 앞에 놓았습니다. 철수는 차를 마시지 않고 석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석훈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나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에게는 아내 은주가 있었죠. 하지만 은주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었고 나는 회사를 키워야 했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계속했습니다.
그때 나는 화자를 만났습니다. 은주의 친구였죠. 화자는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회사 일도 도와주고 은주 간병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석훈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화자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나에게는 은주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화자가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죠. 철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석훈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화자는 상처를 받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당신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석훈은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는 그때 안도했습니다. 화자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신은 은행 지점장이었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죠. 화자가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철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화자는 행복하지 않았소. 그렇죠? 석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석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나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사도 은주도. 은주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죠. 그러다 우연히 화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거리에서 마주쳤는데 화자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생기가 없었고 눈빛이 죽어 있었죠. 철수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석훈은 계속했습니다. 나는 화자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 화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 웃음은 거짓이었습니다. 석훈은 철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화자를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이 화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화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화자는 당신 옆에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석훈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화자를 구할 기회를.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당신이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기회라고.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소? 석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획이라기보다는 운명이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화자를 내놓았으니까요. 철수는 주먹으로 소파를 쳤습니다. 나는 농담으로 한 말이었소. 석훈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농담에도 진심이 담기는 법입니다. 당신은 무의식 중에 화자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철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석훈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화자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자신을 무시하는 아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아내.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만든 관계였습니다. 철수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의 남편이었군요. 석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실 뿐이었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석훈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철수가 진정될 때까지 말이죠. 잠시 후 철수는 고개를 들고 석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자를 만날 수 있겠소? 석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화자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석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자 씨,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화자가 나왔습니다. 화자는 철수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화자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화자야. 화자는 대답하지 않고 석훈 옆에 섰습니다. 석훈은 화자에게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화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야기하죠. 석훈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밖에 있겠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석훈이 나가자 거실에는 철수와 화자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화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화자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한데요? 철수는 화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게 미안해. 내가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것, 너의 마음을 몰라준 것, 너를 무시한 것, 다 미안해. 화자는 철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뭐가 달라지나요? 20여 년이에요. 20여 년 동안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철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고치고 싶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화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시 시작이라니. 우리에게 시작이 있었나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잖아요. 그저 괜찮은 집안의 딸이라서, 은행원에게 어울리는 아내라서 결혼한 거잖아요.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화자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맞아서 주변에서 좋다고 해서 결혼했을 뿐이었습니다. 화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았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나는 참았어요.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죠.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당신의 친구들을 정성껏 대접하고 당신의 부모님을 모셨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철수는 고개를 들고 화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화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가정부처럼 대했어요. 밥 차려, 빨래해, 청소해. 그것만 반복됐죠. 화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다 당신이 퇴직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당신은 자존감을 잃었고 그 화풀이를 나한테 했어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짐처럼 여겼죠. 철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화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20여 년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무는 게 아니에요. 철수는 화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화자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철수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내가 뭘 해야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어? 화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돌아갈 생각 없어요. 이제 나는 여기서 살 거예요.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사람과 살 거야? 석훈과? 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석훈 씨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줘요. 나를 존중해주고 내 말에 귀 기울여줘요. 당신이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것들을요. 철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너를 이용하는 거야. 나한테 복수하려고 너를 데려간 거라고. 화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석훈 씨는 나를 진심으로 대해줘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수가 아니에요. 철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뭐야? 진짜로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화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숨 쉴 수 있어요. 당신 옆에서는 숨이 막혔지만 여기서는 자유로워요. 철수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이었구나.
화자는 철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변하려면 행동으로 보여야 해요.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뭘 해야 해? 화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당신 모습을 보니 조금은 변한 것 같기도 해요. 그때 밖에서 석훈이 들어왔습니다. 이야기 다 하셨습니까? 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훈은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철수는 석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뭡니까? 석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철수와 화자는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석훈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석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지 석 달 됐습니다. 길어야 반년이라고 하더군요. 화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석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뭡니까? 화자를 데려온 것도,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것도? 석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정리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사람을 지켜주려는 것이죠. 철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요? 석훈은 화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여 년 전 제가 화자 씨를 거절한 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이제라도 그 실수를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화자는 석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석훈 씨. 석훈은 화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제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질투, 후회, 슬픔, 분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석훈은 철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 제가 죽고 나면 화자 씨를 부탁합니다. 그때 가서 제대로 된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석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은 돌아가시죠. 화자 씨와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철수는 화자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화자를 제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석훈이 화자를 데려간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는 절박함이었던 것이죠. 철수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화자의 행복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쌓여있던 먼지를 닦아내고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화자가 떠난 후 방치했던 집을 하나씩 정돈해 나갔죠. 청소를 하면서 철수는 화자의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화자가 쓰던 노트가 있었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기였습니다. 화자가 몰래 써왔던 일기장이었죠. 첫 페이지를 넘기자 20여 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철수와 결혼했다. 행복해야 하는데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다. 석훈을 잊을 수 있을까? 철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화자는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수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철수는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 나도 철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에게 맞는 조건이었을 뿐이다. 철수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화자의 글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늘도 철수는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철수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나는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일 뿐이다. 가끔 석훈 생각이 난다. 그가 나를 거절했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다.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철수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화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철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변해야 했습니다. 진짜로 변해야 했습니다. 철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초라했습니다. 수염도 덥수룩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면도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철수는 구인 광고를 보며 돌아다녔습니다. 편의점, 식당, 주차장.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마침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보조를 구한다는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일자리 구하러 왔습니다. 사장은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철수는 대답했습니다. 58입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험 있으세요? 철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시급은 10,000원입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가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비록 설거지 일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철수는 집에 도착해 화자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나도 살고 싶다. 그 문장 아래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화자가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철수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익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했습니다. 사장은 철수의 성실함에 만족했습니다. 박 씨, 일 잘하시네요. 계속 이렇게만 해주세요. 철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첫 주급을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철수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첫 돈이었으니까요. 철수는 그 돈으로 꽃을 샀습니다. 화자가 좋아하던 장미였습니다. 그리고 석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화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화자는 철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왔어요? 철수는 꽃을 내밀었습니다. 너 주려고. 화자는 꽃을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철수는 꽃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화자야, 나 일자리 구했어.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어. 화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철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 변하고 있어. 진짜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내가 쓴 일기 읽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알아. 정말 미안해.
화자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일기를 읽었다고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읽고 나서 많은 걸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화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아봤자 뭐가 달라져요? 이미 늦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늦지 않았어. 석훈 씨가 그랬잖아. 나한테 너를 부탁한다고. 나는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 진짜 남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어. 화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20여 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철수는 화자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알아. 이제 알아. 그리고 후회하고 있어.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화자는 손을 뺐습니다. 말은 쉬워요. 행동으로 보여줘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여줄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여줄게. 그때 안에서 석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자 씨, 누구요? 화자는 안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수예요. 석훈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것이 보였습니다. 오셨군요, 박철수 씨. 철수는 석훈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석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그냥 갈게요. 화자한테 꽃 전해주러 온 거예요. 석훈은 바닥에 놓인 장미를 보았습니다. 화자 씨가 좋아하는 꽃이군요. 철수는 석훈에게 물었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석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각오하고 있으니까요. 철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석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훈 씨. 석훈은 철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박철수 씨,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죠. 당신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철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화자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석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만 하세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화자는 멀리서 철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자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설거지뿐만 아니라 주방 보조까지 맡게 되었죠. 사장은 철수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박 씨 같은 사람 찾기 힘들어요. 계속 함께 일했으면 좋겠어요. 철수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일하면서 철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한다는 것,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한다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철수는 석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매번 화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져갔죠. 때로는 꽃이었고, 때로는 과일이었고, 때로는 화자가 좋아하던 빵이었습니다. 화자는 처음에는 냉담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석훈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석훈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석훈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화자는 밤낮으로 석훈을 간호했습니다.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석훈은 그런 화자에게 늘 미안해했습니다. 화자 씨,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철수가 석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을 들고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요리를 배우면서 철수도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화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또 왔어요? 철수는 죽을 내밀었습니다. 석훈 씨 드시라고 만들어 왔어. 소화 잘 되는 호박죽이야. 화자는 죽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철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석훈의 방으로 걸어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석훈 씨, 저 철수입니다. 안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철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석훈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빛도 흐릿해진 것이 보였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죽 만들어 왔어요. 드실 수 있겠어요? 석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철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화자가 죽을 가져와 석훈에게 떠먹여 주었습니다. 석훈은 몇 숟가락 먹고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더 못 먹겠습니다. 화자는 죽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석훈은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 많이 변하셨네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일하면서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의미도 찾은 것 같고요. 석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살아있음을 느끼는 법이죠. 철수는 석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훈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변할 수 있었어요. 석훈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변한 겁니다. 나는 그저 계기를 만들었을 뿐이죠. 석훈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철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석훈은 화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떠난 후 화자 씨를 잘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석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훈은 화자에게 말했습니다. 화자 씨,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행복을 찾으세요. 화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훈 씨가 있어야 행복해요. 석훈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곧 떠날 사람입니다. 당신은 남아서 살아야 해요. 박철수 씨와 함께요. 그날 밤 철수는 석훈의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석훈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죠. 철수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석훈의 방에서는 가끔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자가 석훈을 돌보는 소리도 들렸죠.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석훈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눈을 뜨자마자 석훈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화자가 석훈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철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끓이고 차를 우렸습니다. 식당에서 배운 솜씨로 정성껏 만들었죠. 1시간 후 화자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예요? 철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침 준비했어. 씻고 나와. 화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가 요리를 한다는 것이 신기했던 것이죠. 화자는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철수가 죽과 반찬을 내왔습니다. 맛있게 먹어. 화자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네요. 철수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당에서 배웠어. 이제 요리도 할 수 있어. 화자는 계속 죽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더 노력하고 있어. 식사를 마치고 화자가 석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석훈 씨. 철수는 급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화자가 석훈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석훈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화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석훈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편안하게 가신 것 같습니다. 화자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철수는 화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울어도 돼. 많이 울어. 화자는 철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석훈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미소를 머금은 채로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석훈에게는 가족이 없었고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철수와 화자가 장례를 주관했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철수는 화자 곁을 지켰습니다. 화자가 밥을 먹지 않으면 먹이고 쉬지 않으면 쉬게 했습니다. 화자는 철수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철수는 진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자는 석훈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석훈의 유품들을 하나씩 챙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는 옆에서 도왔습니다. 석훈의 책상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박철수 씨와 이화자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자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석훈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분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떠났을 것입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제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박철수 씨, 당신은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화자 씨를 진짜로 사랑해 주십시오. 화자 씨,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100만 원, 그 돈은 제가 화자 씨에게 주려던 사죄의 돈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당신을 거절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죠. 이제 그 돈으로 두 분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장석훈. 화자와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석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용서와 축복이었습니다. 석훈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고 첫눈이 내렸습니다. 철수와 화자는 석훈의 유언대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석훈이 남긴 100만 원과 철수가 식당에서 모은 돈을 합쳐 작은 식당을 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밥집이었죠. 간판을 만들 때 화자가 물었습니다. 가게 이름 뭐로 할까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100만 원 식당은 어때? 석훈 씨를 기억하는 의미로. 화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 이름으로 해요. 간판이 걸렸습니다. 100만 원 식당.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가게였습니다.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집밥 같은 한식 정식이었죠. 철수가 주방을 맡고 화자가 홀을 맡았습니다. 식당은 작았지만 두 사람의 정성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이 몇 명 들어왔습니다.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었죠.
철수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화자는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맛있네요. 집밥 같아요. 여기 자주 올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철수와 화자는 뿌듯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철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화자야. 화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수고했어요. 철수는 화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 화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해요. 이상하게도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철수는 화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그래. 이제야 진짜 살고 있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며칠 후 포장마차 주인 아저씨가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박 씨, 여기서 장사하고 있었구만. 철수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어서 오세요.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주인은 식탁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가게 이름이 독특하네. 100만 원 식당이라니. 철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연이 있어요. 100만 원으로 시작된 인생이거든요. 주인은 음식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 박 씨가 이렇게 요리를 잘할 줄 몰랐어. 철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배웠죠? 사람은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주인은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 했지만 철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저씨는 돈 안 받아요. 예전에 많이 신세졌잖아요. 주인은 고마워하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자주 올게. 번창하게.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직장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 학생들, 다양한 사람들이 100만 원 식당을 찾았습니다. 음식도 맛있었지만 무엇보다 철수와 화자의 따뜻한 마음이 손님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철수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오늘 힘든 일 있으셨어요?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화자는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요.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가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철수는 가게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석훈이 남긴 100만 원 봉투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100만 원, 그 돈으로 깨달은 사랑이라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었죠. 철수는 화자에게 말했습니다. 화자야, 석훈 씨 덕분에 우린 다시 시작했어. 화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계속 불행했을 거예요. 철수는 화자를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사랑하자. 남은 인생 제대로 사랑하며 살자. 화자는 철수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변해줘서, 노력해줘서. 철수는 화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다시 기회를 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화자가 일어나자 철수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자, 마셔. 화자는 차를 받아 마시며 말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해주니까 감동이에요. 철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앞으로 평생 이렇게 할 거야. 화자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진짜 내 남편 같아요. 철수는 화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화자야, 사실 결혼할 때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조건만 보고 결혼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지금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늦었지만 진심이야. 화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요. 처음에는 석훈을 잊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사랑해요. 진짜로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찾은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단골 손님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는 밥 주세요. 철수는 정성껏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자식네 집에 온 것 같아요. 두 분이 얼마나 다정한지. 화자는 할머니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저희 가족이에요. 자주 오세요.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식당은 금방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철수와 화자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손님 한 분이 계산을 하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가게 이름이 왜 100만 원 식당이에요? 철수는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저 100만 원으로 시작된 이야기예요. 100만 원이 이렇게 값질 줄 몰랐죠. 손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철수는 화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0만 원으로 깨달은 사랑이요. 그 돈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인생을 시작했어요. 손님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멋진 이야기네요. 두 분 정말 보기 좋아요.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철수와 화자는 식탁에 마주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도 수고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철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석훈 씨,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지? 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니까. 철수는 화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잘하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 화자는 철수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은 모든 것을 덮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100만 원 식당 간판에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두 사람의 사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시작된 농담이 100만 원짜리 거래가 결국 두 사람의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진짜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100만 원에 값어치는 돈이 아니라 깨달음이었고 용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100만 원으로 시작된 값진 인생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